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열차는 ITX 청춘입니다. 용산에서 춘천까지 들어오는 전철이죠. 이 동서고속철도가 제대로 이제 완공이 되면은 이 열차가 속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잡혀 있죠. 뭐 벌써 예정대로는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고속철도의 이제 계획을 보면요, 전체 예산은 한 2조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2조 한 600억 정도랄까요. 2조 1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구간은 속초 원주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 94km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춘천에서 지금 용산까지는 ITX 청춘 지금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속초 춘천 구간만 연결을 하면은 서울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유 구간이 있는데요. 이 경유 구간을 보시면은 이제 화천, 그리고 양구, 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접경 지역이죠. 38선과 아주 가까운 그런 군사 요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도 속초에서 출발한 이 동서고철도는 이 세 개 접경 지역을 통과를 해서 춘천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동서고속철도가 지금 추진되어 온 그 일정을 쭉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늦어지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는 2016년 7월이죠. 그때 아마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제 건설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강원도 수건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죠. 그때 강원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중에 이제 노선 설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중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를 한 다음에 2019년도 중에 공사를 착공한다. 이런 게 일단 기본 방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개통은 2024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거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를 못했으니까 말이죠. 벌써 최소한 뭐 1년 내지 2년, 뭐 좀 연장해서 하면 거의 3년 이상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플라이 강원이 최근에 그 항공운송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말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개통 일정이 연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지금까지 좀 착공을 하지,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강원도는 2018년 7월 16일이죠. 7월 16일에 당초 기본계획 노선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죠. 환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설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은 허가 내줄 수가 없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강원도도 상당히 좀 납득을 했죠. 그 노선이 상당 부분이 설악산을 관통했기 때문에 환경 단체라든가 환경학자들이라든가 그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환경부의 그 공고사항을 받아들여서 1차 수정안을 만들죠. 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 노선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좀 치우쳐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을 좀 약간 우회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미시령 터널 구간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 그 지하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1차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1차 수정안을 자세히 보면은 인제에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보다는 좀 멀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나머지 화천이나 그 양구 쪽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인제 쪽만 좀 약간 역사가 좀 멀어지는 그런 안에 이제 강원도 아니고요. 근데 환경부는 이것마저도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안 1이라고 나와 있는 상당히 먼 지로 돌아가는 우회 노선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 우회 노선을 제안하다 보면은 그 22사단 전차 부대도 있고요. 국방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우회하로 돌아갔을 경우에 인제 지역이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노선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멀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우회 노선을 강원도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인제 지역의 고립도 있지만 말이죠.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효과는 커지고 긍정적 효과는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환경부의 우회 노선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일단 부정적 효과로는 공사비가 한 3천억 내외로, 뭐 적게는 한 1,500억 정도나 뭐 많게는 한 3천억 정도가 공사비가 일단 늘어나게 됩니다. 공사비가 늘어남 뿐만 아니라 또 공사 기간도 연장이 되죠. 노선이 상당히 멀어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올라가면 국토부에 또 예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때 가서는 또 국토부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원도로서는 일단 부정적인 면이 많이, 이 효과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니 어느 지자체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면에 또 이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한 대로 가다 보면은 적경지역 개발 효과가 이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인재가 완전히 고립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강원도는 지금 속초, 양양, 그리고 인제, 화천, 양구, 춘천까지 겪는 일종의 약간 관광 벨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강원도로서는 썩 반길 수 있는 환경만이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기본 노선보다도 뿐만 아니고 강원도 안보다도 운행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강원도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실 지금 뭐 양양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운행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양공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소구 요인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는 이제 연계관광 효과가 많이 감소합니다. 이건 뭐 적경지역 개발 효과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강원도가 생각하는 그 관광 벨트 문제가 차질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더 기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점점 좀 올라가고 긍정적인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이런 환경부와는 강원도가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아마 강원도도 여러 차례 아마 환경부에 이렇게 강조를 했을 것 같은데 환경부의 그 고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환경부의 우회 노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환경부 우회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19일 날인가요? 강원도가 전체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지자체들, 양구, 속초, 이런 지자체들 다 모이시고 도의회, 그리고 속초는 특히 그 속초 청년회의소가 그 회원들이 도보로 말이죠. 한 4일인가요? 4일에 걸쳐서 도보로 속초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도착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로서는 절박하죠. 그리고 특히 속초 지역이나 양양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오색 케이블카다 뭐 이래가 다 지금 환경부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번에 올라오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죠. 거의 생존권 투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환경부도 이 점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가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원도의 동서고속철도가 설악산을 통과하는 이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수도권에도 걸려 있죠. 그게 바로 이제 GTX A 노선입니다. 그 GTX A 노선은 이제 파주에서 출발해서 강남 삼성까지 들어가는 그런 전철인데요.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그 외곽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그 노선하고 지금 이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GTX A 노선도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부는 그랬죠. 지금 이 지도에 보다시피 그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북한산을 통과하는 그 지역인데요. 그때 처음에 환경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강원도 그 동서고속철도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GTX A 노선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판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뭐 한마디로 그냥 뭉갰죠. 그래도 난 한다. 우리 이제 김현미 장관이 또 실세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부의 의견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공사 착공신에 거행을 했죠.
이러다 보니 이제 환경부 입장이 묘하게 바뀝니다. 북한산 통과는 불가피성이 입증을 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GTX-A 노선의 그 노선이 북한산을 통과하는 게 어떤 불가피성을 입증했다는 건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좀 부족한 환경영향평가는 차후에 검증을 한다. 이게 말입니까? 차후에 검증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꼬리 내린 거죠. 한마디로 꼬리 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설악산과 북한산을 똑같은 위치에서 놓고 똑같은 환경 잣대 갖다를 들이대다가 이 국토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나오니까 말이죠. 특히 김현미 장관이 아주 단호했죠. 나오니까 뭐 그냥 한 발 물러섰습니다. 통과 불가피성을 입증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경단체에서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환경부로서는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그러고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동서고속철도에 들이댔던 그 환경영향평가 그거를 차후에 검증한다고 그래요. 차후에. 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를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강원도로서는 진짜 억울하고 막 좀 화가 많이 나는 입장이죠. 만약에 강원도 인구가 한 500만이나 되고 뭐 국회의원이 한 30명, 40명이 됐으면 저렇게 나왔을까요, 환경부가? 저는 이 환경부의 반응을 보고 참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분들은 엄청난 아마 그 울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걸렸는데 한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쪽은 뭐 그런 불가피성이 없으니 환경부 요구한 대로 해라. 이런 논리는 어디서 갖다 난 논리입니까? 환경부 완전히 정치적으로 놉니다. 정치적으로. 예? 힘 있는 앞에서 가서는 본인들이 세운 원칙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진짜 좀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야지,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면 지금 환경부가 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발목 잡기죠. 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그런 점에서 강원도의 울분도 저는 100번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철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특히 강원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50만 한 3, 400만 되는 다른 여타 도도 철도가 계속 적자인데 이 적자 노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수도권 서울로 중심을 잡으면 나머지 대한민국에서 철도를 갖다가 운영할 만한 뭐 노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경부선하고 뭐 몇 군데 빼놓고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경유지가 양구 그리고 이제 화천 인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뭐 교통도 좀 그렇고 말이죠. 또 많이 또 접경지이다 보니까 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소성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국제적으로, 뭐 국제적인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았을 만한 그런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양구만 봐도 박수굴 미세관이 있죠. 그리고 이 박수굴 합의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펀치볼, 이 대무제트 그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펀치볼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 특산물도 많아요. 양구 메론도 있고요. 양구 시래기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은데 아마 동서고속철도나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면은 이 양구도 지금 대대적으로 아마 뭐 파라고도 좀 정비를 하고 대대적으로 좀 관광자원 개발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화천은 그 유명한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세계적인 축제죠. 그래서 지금 그 축제 기간에 뭐 수백만 명이 지금 몰려들고요. 외국인들 관광객도 수십만 명이 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비수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육진에 있는 성 같은 말인데 말이죠. 주변에 광들이 다 흐르고 이래서 아주 풍경이 또 이국적이고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좀 아주 개발이 안 된 그냥 원시형 상태로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잘만 가꾸면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또 화천에 또 하나의 앞으로 이 명품 관광 코스가 될 만한 게 이 산소 백리길입니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상당히 뭐 지금 그림이 좀 조그만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주변 전경이라든가 강이나 산 그리고 이 멋진 길들이 올려져서 생각보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마 동서고속철도가 생기고 그리고 또 양양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들이 들어오면 점점점 더 아마 이런 관광 자원들이 더 개발이 될 거예요. 개발이 되면 아마 우리들이 몰랐던 그런 훌륭한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인제는 이제 그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있죠. 자작나무 숲이 있고 이거는 워낙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많이 좀 방문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나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 찾는 비밀의 정원도 있습니다. 특히 안개 낀 날 이 비밀의 정원의 모습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황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아주 멋진 풍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내린천. 내린천은 뭐 여름철 내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미시령 힐링가도. 지금은 여기는 사실 양양고속도로가 뚫히면서 미시령 터널로 올라오는 그런 차량이 줄다 보니까 많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보시면은 진짜 스위스만큼 나중에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지대며 넓은 평야와 그런 여러 가지 바람도 많고요. 또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또 어떤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나중에 잘만 개발하면 뭐 스위스의 산악관광 그 못지않는 아주 명품 관광 자원 코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접경지역 상계 지역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아주 숨은 비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조금만 더 개발을 하고 좀 이렇게 잘 가꾸면 뭐 국내뿐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서 손꼽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서고속철도나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높고 말이죠. 예. 이런 건 나중에 진짜 이 동서고속철도가 서울로 돌아가는 관문이 아니라 강원도 이 접경지역을 피한 강원도 일대를 지금 커버하는 관광철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이런 점은 좀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보는 식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이 동서고속철도가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래의 관광도로로 말이죠. 관광철도로. 이거는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한테 중요한 문제니까 말입니다. 강원도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강원도의 꿈이 일단 관광을 통한 강원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원도 관광 100년 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가 일단 동서고속철도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설악산 케이블카입니다. 이 두 개는 필수 불가결하게 지금 강원도가 갖춰야 될 진짜 중요한 인프라예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어떤 그 관광 100년 대계를 위한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강원도는 하여튼 이러한 강원도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교통 인프라인데요. 그 교통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서고속철도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개통한 양양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춘가도도 제2 경춘가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서울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좀 주말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이런 교통 인프라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 인프라죠. 뭐니 해도 관광 인프라의 첫 번째 손은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입니다. 이것 또한 환경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스위스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환경부 직원들이나 그 환경단체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것들을 보시고 뭘 느꼈을지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강원도의 관광 인프라의 첫 번째 조건은 설악산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원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7개 관광 권역을 정비하는 것이죠. 뭐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DMZ권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DMZ권 관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강원도만 갖고 있는 관광 코스예요. 그것도 이 상계 그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계 그 지역하고 맞물려 있죠. 저는 그런 어떤 상계 지역이 이 DMZ 관광 지역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랜드가 있죠, 춘천에.
물론 네고랜드 하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좀 춘천시도 이 네고랜드와 맞물려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사막 스카이워크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원도가 꾸미고 있는 이 관광 벨트는 나름대로 강원도로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동서고속철도와 설악산 케이블카가 된다는 전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환경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 좀 계신 분들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백년대계가 이 두 개의 환경부가 잡고 있는 두 개의 인프라가 딱 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하고 동서고속철도. 여기다가 이제 양양공항이 이제 가미가 되겠죠. 플라이 강원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이 동서고속철도,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로 내려오는 국내 관광객, 이러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애초의 목표, 접경지역을 아주 활성 좀 시키보자. 그리고 속초, 강릉, 그리고 춘천을 제한 이 강원도의 거점 지역들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을 시키보자. 이런 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강원도의 꿈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키는 지금 환경부가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부에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설악산과 북한산을 차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북한산에 적용한 환경평가 그 기준을 설악산에 적용하면 지금 동서고속철도가 이 설악산 케이블카가 인허가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산을 적용한 환경부의 입장을 그대로 설악산이나 동서고속철도에 적용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에서도 그만큼 또 최소한 설악산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적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말이죠. 또 이 두 개의 그 관광 인프라가 강원도 앞으로 100년 대계를 좌우한다고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강원도에만 너무 과학하게 기준을 갖다 들이대는 거는 여러모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100년 대계는, 그리고 강릉대의 꿈은 지금 환경부가 잡고 있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